안세영이 무려 중학교 때부터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서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왜 안세영이 지난 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온 원동력이 분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인데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그동안 방조하기만 하고 오히려 현재는 안세영 죽이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김태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세영의 폭로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배드민턴협회를 제재하기 위해 문체부가 단순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칼을 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안세영을 둘러싸고 7년 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생인 안세영은 2017년부터, 즉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부터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이끌어갈 신동임을 인증한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기뻤어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이후 7년 동안 안세영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대표팀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겨우 중학생인데도 대한민국 배드민턴계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어야 해서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님은 올해 2월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면담해 안세영의 대표팀 생활과 관련해 7가지 사항의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그 항목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세영이 아직 중학생이었던 7년 전부터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훈련 외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해야 했다는 거죠. 선배 선수들의 라켓줄이 끊어지면 갈아주고 방 청소에다 빨래까지 다 해줘야 했는데요. 안세영이 2002년생으로 워낙 어릴 때부터 대표팀 생활을 한 탓에 지금 기준으로도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막내라 7년째 이런 자빌들을 다 해와야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일과 시간이 끝나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고 안세영의 부모님이 협회에 하소연했던 거죠. 더욱이 이런 상황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당했던 부상에 시달려야 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이어졌기에 부모님이 더욱 간곡히 부탁했던 건데요. 그러나 대표팀 코치진들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관습이라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중학생한테까지 똥군기를 강요한 거냐며 분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태규부터 쌍팔년도 스타일 꼰대인데 선수들 사이에 부조리가 없다면 그게 이상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김태규 회장은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김태규 회장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직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임원한테도 10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대놓고 새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는데요.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자리에 있을 임원한테도 대놓고 욕을 할 정도면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뻔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보에 따르면 주말 등 휴일에도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한빛이엔지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1위에 불러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기사로 부리는 갑질까지 저질렀는데요. 주말에 전남에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있는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했다. 하루 1000km를 운전한 것 같다며 토로한 사람도 있었다. 대동한 협회 직원은 회장의 술자리까지 챙겼고 밀린 업무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협회의 한 직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본인부터가 평소에 아랫사람들을 막대하고 있으니 선배 선수들이 후배인 안세영을 어떻게 대하든 문제의식을 못 느낄 만한데요.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하지만 사실임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자기 측근을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면접관을 임의로 지정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자기 사람만 멋대로 꽂은 게 아니라 협회 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스폰서십 비용을 추가로 받아 본인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도 문체부에 제보되었습니다. 문체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작년에 요넥스와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 부속합의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셔틀콕들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대회,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사업에 약 2만 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천 타가 배드민턴 협회의 페이백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협회 공식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회용 셔틀콕 1타가 17,900원이니 배드민턴 협회가 현금 환산 시 1억 740만 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장부에도 쓰지 않은 건데요. 그것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김택규 회장이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이를 본인 마음대로 사용했기에 협회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공장에서 남은 철찌꺼기를 팔아먹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만큼 이제 투명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사회에서 나오자 김택규 회장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냐고 성을 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택규 회장이 확보한 셔틀콕 등 스폰서한테서 받은 물품들은 본인 측근들이 운영하는 단체나 관련 대회들에 밀어주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상 파악이 되면 김택규 회장을 조사 정도가 아니라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김택규 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꾸렸다는 안세영 인터뷰 내용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만 봐도 그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위는 부상 회복이나 대회 출전 등의 이유로 안세영을 포함한 선수들은 참여하지 않고 코치진만 참여한다는 데서 시작부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거기다 외부조사위원 및 진술 관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 운영 내용을 넘어 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까지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이라 진상조사위가 꾸려진 건데 공개를 안 할 거면 왜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출석 대상인 코치진조차 출석 통보를 받고 난 뒤에야 진상조사위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등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른 곳도 아니고 협회 부회장과 이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진상조사위 운영이 김택규 회장 개인의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해주죠. 진상조사위 구성원에 대해서도 집행임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선임했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요. 특히 내부 인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는 협회 안팎에 친김택규 인사로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형적인 제 얼굴에 분칠하기용 밀실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문체부 등 외부 기관의 조사를 막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상 김택규 회장 본인이나 협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결국 그러한 김택규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의 행태에 문체부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택규 회장이 꾸린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며 김택규 회장이 예외 조항만을 이유로 협회 정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일본 오픈 출전으로 인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일본에 있어야 해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데다 협회 자체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므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문체부는 결론 내렸는데요. 따라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 판단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배드민턴협회에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 운영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절차 밟고 구성부터 다시 하라고 한 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여차하면 김택규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뤄질 수 있으니 제 아무리 막무가내인 김택규 회장도 문체부 권고를 안 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김택규 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문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와 바른태권도시민협합회는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기흥 회장과 임원, 김택규 회장과 임원 등이 한국체육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 총사퇴하라. 대한배드민턴 김택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 총사퇴하라.
이기흥 회장과 김태규 회장의 부정비리 의혹의 칼날에 대한민국 체육계가 난도질당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부정비리 의혹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어디까지인지 멈출 기미가 없다며 김태규 회장과 그를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안세영을 비롯한 젊고 뛰어난 선수들이 이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현재도 겪고 있음을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패한 이들의 손에 의해 젊은 선수들의 앞날이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